여러분, 전 세계에서 반미 감정이 가장 극심하고 서방 세계와 매일같이 피 터지게 대립하는 이란이 미국의 가장 강력한 혈맹인 대한민국을 향해 공식 석상에서 형제의 나라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서방의 지독한 경제 제재로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서도 이란은 한국에게만 석유를 팔기 위해 은밀한 뒷문을 열어주었고 자국 시장의 안방을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란은 자기들을 적대시하는 진영에 선 한국에게 이토록 기형적일 만큼 각별한 대우를 해왔을까요? 오늘 경제관측 편의점은 겉으로 드러난 뻔한 국제뉴스의 장막을 찢어버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대한민국 에너지 외교에 피말리는 자본 보드게임을 완벽하게 뜯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아주 차갑고 냉혹한 팩트 하나를 머릿속에 박아두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급률은 전체의 5% 미만입니다. 나머지 95% 이상의 에너지를 전부 해외에서 달러를 주고 사와야만 공장이 돌아가고 국가 경제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 지독한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에너지 외교에서 단 한 번이라도 치명적인 실패를 겪게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시스템의 심장 박동이 그날로 멈춰버린다는 뜻입니다. 이 끔찍한 벼랑 끝 생존의 배경을 이해해야만 한국이 왜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도 집요하게 이란과의 끈을 놓지 않았는지 그 거대한 퍼즐이 소름 돋게 맞춰집니다. 험난한 국제 정세 속에서 진짜 돈과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꿰뚫어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누르시고 지금부터 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름 돋는 관계의 뼈대를 보려면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석유 수출 금지라는 중동의 무기화에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던 한국은 경제 개발의 엔진이 영원히 꺼질 끔찍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국의 차량을 홀짝제로 강제 통제하고 거대 공장들의 가동 시간마저 제한해야 했던 암흑기였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는 아주 대담한 지정학적 베팅을 던집니다. 남들처럼 비싼 값에 석유를 구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석유를 쥐고 있는 산유국들의 안방으로 쳐들어가 거대한 경제적 피를 섞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타깃이 팔레비 왕조가 통치하던 이란이었습니다. 당시 이란은 넘쳐나는 오일머니로 거대 정유시설과 댐을 세우는 국가 근대화의 야망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 등 서방의 거대 건설 회사들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고 계약 조항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쓰며 현지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들이 파트너가 아니라 자국의 불을 빨아먹으러 온 또 다른 착취자였습니다. 바로 이 서방 자본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거대한 틈새를 한국 기업들이 맹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서방 기업들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표를 들고 사막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은 낮 기온이 50도를 우습게 넘어가는 살인적인 환경 속에서도 납기를 맞추기 위해 휴일마저 반납하며 콘크리트를 들이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설 하청이 아니었습니다. 경제관측 편의점의 금융시각으로 해석하자면 한국은 값싼 노동력과 미친 듯한 헌신을 담보로 서방 자본의 독점적 오만함을 공매도 치고 이란이라는 거대 산유국의 신뢰라는 50년짜리 강력한 콜옵션을 매수한 것입니다. 이때 벌어들인 막대한 오일머니가 70년대 한국 경제를 일으켜 세운 절대적인 종잣돈이 되었지만 진짜 무서운 자산은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이란 사람들의 뼛속 깊은 곳에 박힌 신뢰였습니다. 이 굳건했던 콜옵션은 1979년 이슬람 혁명과 1980년 이란, 이라크 전쟁이 연달아 터지면서 거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친미 왕조가 무너지고 강경한 반미 정권이 세워졌습니다.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이 무력으로 점령당하며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완벽하게 파탄났습니다. 미국이 즉각적인 경제 제재에 철퇴를 내리자 이란에 진출해 있던 프랑스, 독일, 영국의 거대 기업들은 기존 계약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을 싸서 줄행랑을 쳤습니다. 자본의 대규모 뱅크런이 일어난 그 아수라장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기막힌 선택을 합니다. 상당수가 귀국하지 않고 이란의 모래바람 속에 묵묵히 남아 롱 포지션을 유지한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었기에 대놓고 끌어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등을 돌리지도 않는 극한의 외교적 줄타기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혁명 정부의 피바람 속에서도 한국과 끈을 맺고 있던 이란 사업가들은 덜 탄압받았습니다. 한국은 제국주의 수탈 국가도 아니었고 소련도 아니었기에 굳이 쫓아낼 명분이 없었던 것입니다. 8년간 이어진 참혹한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노골적으로 이라크를 전폭 지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란과의 비즈니스 라인을 끊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이란 국민들의 생존에 필요한 인도주의적 물자나 민수용 필수 제품들을 은밀하고 꾸준하게 공급하며 최소한의 산소 호흡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잿더미가 된 이란이 재건 사업을 시작할 때 한국 기업들이 다른 서방 국가들을 제치고 이란 시장에 압도적인 우선권을 쥐고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핏빛 공포 속에서도 자리를 지켰던 지독한 의리 덕분이었습니다. 시대가 흘러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란이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손을 대자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는 숨통을 끊어놓는 수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2010년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이란 제재를 시행합니다. 핵심은 아주 파괴적이었습니다. 이란의 석유를 단 한 방울이라도 사는 나라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달러 결제망에서 영원히 퇴출시켜버리겠다는 무시무시한 협박이었습니다. 달러망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무역국가 한국에게는 즉각적인 국가 부도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연히 양국 간의 달러 거래는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관계가 영원히 끝날 것 같던 이 절망의 순간에 대한민국 금융당국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아주 창의적이고 기가 막힌 틈새 우회 전략을 설계해냅니다. 달러로 결제하면 미국이 목을 조르니까 아예 달러를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미국의 감시망 아래에 우리만의 독자적인 가상 장부를 만들자는 것이었죠. 이 천재적인 시스템의 이름이 바로 원화 결제 계좌입니다. 한국의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안에 이란 중앙은행의 이름으로 된 원화 통장을 개설해 줍니다. 이란이 한국에 석유를 보내면 한국의 정유사는 달러가 아니라 한국 돈인 원화를 그 통장에 차곡차곡 입금합니다. 달러가 국경을 넘어 이란 본토로 흘러가지 않았으니 미국의 깐깐한 제재법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비켜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란은 통장에 쌓인 막대한 원화를 어디에 썼을까요? 바로 이란 시장에 절실하게 필요한 한국의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의약품을 사가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란 수입업자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하면 기업은행에 쌓여있던 이란의 원화 통장에서 곧바로 한국 기업의 통장으로 돈을 빼서 결제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동네 깡패가 현금 거래를 금지시키자 한국이 자기 집 마당에 이란 전용 포인트 장부를 만들어 놓고 기름을 포인트로 바꿔준 뒤 그 포인트로 LG 냉장고와 현대차 부품을 사가게 만든 완벽한 물물 교환 시스템이었습니다. 돈은 단 한 번도 국경을 넘지 않고 오직 한국 땅 안에서만 빙글빙글 돌면서 실물 자산의 맞교환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마법 같은 구조 덕분에 미국의 무자비한 달러 패권의 심기를 정면으로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한국과 이란 양국은 조 단위의 막대한 실질 무역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달러를 쓰지 않고 제재의 포위망을 뚫어버린 이 기괴한 금융기술은 피말리는 50년 외교 짬바가 만들어낸 극단적인 실용주의의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위태롭고 아름다웠던 줄타기 외교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라는 예측 불가의 인물이 미국 대통령으로 등극하면서 또다시 처참하게 박살나고 맙니다. 트럼프는 전임 정부가 맺었던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찢어버리고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대이란 전면 제재를 부활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원화 계좌 꼼수조차 통하지 않게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는 예외 없이 미국 금융망에서 영구 제명하겠다는 피도 눈물도 없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기축 통화국 미국의 압박 앞에서 도리가 없었던 한국은 결국 백기를 들고 2019년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을 완전히 셧다운시켜 0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상도 못한 국제적인 뇌관이 터집니다. 한국이 거래를 뚝 끊어버리자 한국의 원화 계좌에 미처 찾아가지 못하고 쌓여있던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 무려 70억 달러, 약 1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이 한국은행에 고스란히 묶여버린 겁니다. 이란이 이 돈을 찾아가려 해도 달러 환전이나 송금 자체가 미국법 위반이 되니 한국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란의 피 같은 국가 자산을 강제로 동결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극도의 경제난에 시달리던 이란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2021년 1월 벼랑 끝에 몰린 이란 혁명 수비대는 마침내 선을 넘고 맙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해미호를 무장병력으로 정역 납포해버린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해양 오염 위반이었지만 전 세계가 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묶인 10조 원을 당장 내놓으라는 명백하고 폭력적인 70억 달러짜리 국가 인질극이었습니다. 경제관 측 편의점이 여기서 서늘한 팩트 폭격을 날리겠습니다. 이 끔찍한 인질극의 결말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납포 95일 만에 억류되었던 한국 선박과 선원 전원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만약 이란과 철천 지원수로 지내던 다른 서방 국가의 배가 잡혀갔다면 무력 충돌이나 천문학적인 몸값 지불 없이 이렇게 단기간에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한국과 이란이 50년 동안 끈질기게 쌓아왔던 마쿠의 외교 채널이 가동되었기에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70억 달러짜리 사고는 결국 2023년 9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아주 기가 막힌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미국과 이란이 비밀리에 포로 교환 딜을 맺습니다. 억류된 미국인 포로를 풀어주는 대가로 한국은행에 꽁꽁 묶여있던 60억 달러 이상의 이란 자금을 카타르를 거쳐 이란이 인도주의적 목적으로만 쓸 수 있게 돌려주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엄청납니다. 미국이 칠흑 같은 적국 이란과 거래를 틀기 위해 이란과 유일하게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던 한국의 동결 자산을 가장 핵심적인 스와프 레버리지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이란과 완전히 손절을 쳤다면 이 거대한 외교적 인질 교환극 자체는 영원히 성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역사적 파편들을 하나로 엮어 대한민국이 처한 냉혹한 현실의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중동 지도를 펴놓고 보십시오. 중동은 지금 수니파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와 시아파의 맹주 이란이 지역 패권을 놓고 매일같이 피터지는 대리전을 치르는 거대한 화약고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사우디에서 최대 규모의 건설 수주를 따내며 찰떡 같은 밀월 관계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우디의 철천 지원수인 이란과도 마쿠에서 끊임없이 윙크를 주고받으며 에너지 시장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란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이스라엘과는 최첨단 IT와 방위산업 분야에서 극도의 긴밀한 기술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서로 죽이려 드는 이 세 마리 맹수들과 모두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국제정치학적으로 미친 고개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한국은 그 어떤 종교적 명분이나 이념의 전쟁에도 절대 개입하지 않고 철저하고 냉혹할 정도로 오직 비즈니스와 실용주의라는 칼날 위만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전쟁에 관심 없다. 오직 서로의 경제를 살찌울 실용적인 파트너로서 여기에 있다는 그 일관된 메시지가 핏빛 중동 한복판에서 기적처럼 먹혀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 빈국,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제국들 사이에 끼어 언제 박살날지 모르는 대한민국이 험난한 자본주의 국제 무대에서 반세기 넘게 살아남은 유일하고도 소름 돋는 생존 DNA입니다. 때로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뺨을 맞고 때로는 이란에게 뒤통수를 맞으며 박쥐 같다는 욕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 진영에 영원히 맹목적으로 결박당하지 않고 적국과도 최소한의 숨통 트일 대화 채널을 목숨처럼 유지하는 것.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고 극단적인 양방향 배팅으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이 50년 동안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체득한 뼈아픈 실전 외교 지혜입니다. 치열한 자본시장과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철저하게 실용을 챙기며 맹목적인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조용히 실익을 쌓아가는 이 냉혹한 짐승의 생존 법칙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팩트 폭격으로 뜯어드린 대한민국의 에너지 외교의 이면이 여러분의 좁았던 투자 시야를 넓히는데 진짜로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 측 편의점 구독자분들에게 피가 되고 돈이 되는 진짜 정보는 단 하나도 숨기지 않고 아낌없이 알려드릴 거니까 얄팍한 뉴스 헤드라인에 흔들리지 마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십시오. 우리 팩트와 원칙을 지키며 험난한 자본주의에서 다 같이 끝까지 살아남아 부자가 됩시다. 지금까지 당신의 투자를 위해 뉴스의 이면을 가장 냉정하고 날카롭게 뜯어 읽어드리는 경제관 측 편의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